안녕하세요. 음산한 기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음침한 비밀이 숨겨진 짐을 함께 탐험해볼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숨겨진 비밀들을 알아볼 용기가 있으신가?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탐험을 기다리는 안목입니다. 이 집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하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된 23학과 학과생입니다. 저는 평생 긁어난 더위 한 번 늘려본 적이 없고 당연히 귀신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죠. 그 친구는 귀신을 보지만 동시에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 신기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인데 본인이 스스로 귀신을 보는 것에 비해서 이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정신과 상담을 많이 받는 등 고생도 참 많이 하다가 결국 스스로가 떠나보며 연구를 할 수 있는 심리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던 중 재미있는 논문 하나를 봤다고 하더군요. 흔히들 신병이나 귀신을 보게 되는 이유를 돌연병 등 정신과 다른 이유로 접근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재밌게도 공간관계에 초점을 두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간관계라 특정 감각을 다른 감각과 독립을 하게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1은 단한색, 2를 빨간색으로 보거나 연단을 들으며 특정 향이 나거나 의견론이든 패턴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을 보는 시각이나 방법이 실제로 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형상이나 심상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실제로 본 감각자들이 느끼는 감각도 사람마다 다소 상이하고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는 귀신을 보는 사람도 극소수고 공감각자의 비율 또한 소수이기 때문에 충분한 모집단을 확보하지 못해서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연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서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냈죠. 정당한 능력에 비해서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모두 작용이 가능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이러한 기준으로 해석한 경우입니다. 만약 특정 물질에 대해서 시각함의 촉각화가 이루어지는 공감각자는 무의식적으로 기억의 답단 속에서 가지고 있던 물질의 존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정식적으로 시달리다가 그 물질의 매개체를 제거함으로써 테마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벗어나게 되는 경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의 내용은 그저 귀신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뿐이고 사실 귀신을 보게 되는 이유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매우 다양하죠. 밤에 계곡 등 물가에 접근하지만 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낮에도 착시나 외국으로 인해 유속이나 DP의 교란이 발생하여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와중에 그것도 밤에 잘 안 보이는데도 접근을 하는 것은 죽으러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요. 그래서 귀신을 본다는 이 친구도 물귀신의 존재만큼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역이 찬천에서 자주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전형적으로 이거적인 마인드라 시리주의를 가진 사람이 귀신을 보게 되면 생기는 오수가 이 친구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나 그 실천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MBTI가 아주 뚜렷한 ISTJ가 나올 정도니까요. 만약에 이번 내용이 흥미가 있으시다면 코라타에 본인의 귀신성을 이러한 관점에서 프리한 이야기를 몇 가지 보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나 M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네요. 우선 이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정도 귀신을 봐왔고 스탠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대학교마저 심리학과로 전공하여 연구하신다면 당연히 이야기는 궁금합니다. 본인이 살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공법과 학생들과 재미있게 공유해보겠습니다. 친구분이 소개해주신 귀신을 보게 되는 이유, 단순하게 감각이 서로 동시에 구조하며 소여 것을 본다는 내용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내용도 사실 어느 정도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무서운 경험을 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명확하고 확실한 귀신의 실질을 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즉, 어느 한 곳을 봤을 때 사람 형체의 비스무리한 것이 눈에 들어왔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사람처럼 보이고 나중에는 그것을 뚜렷한 귀신으로 기억하죠. 결국 1차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상상력과 보고자 하는 것으로 탈바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불완전한 정상을 완벽하게 하려는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맷집 두력에 사람 모습을 연상하는 영향이 있고 분명 사람은 아닌데 이와 비슷한 동상을 띄고 있지만 이를 사람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특성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보는 증명사진에서 분명 사람 얼굴이 아닌데 이를 보다 보면 정말로 사람같이 보이게 되어 리립피싱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감각이 아닌 두 개의 이상의 감각이 교차할 때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형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빛이 거리 없는 저녁 산골에서는 사람의 눈에 인식되는 빛이 적고 무언가를 보는 관점에서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햇빛밖에 없는 강가를 보고 있다가 물 위에서 동그란 물체가 떠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감각이 겹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동그란 물체를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결국 어두운 강 위에 사람 머리가 둥둥 떠다닌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공포심이 극에 달아나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어 나중에 이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날 내가 봤던 것이 귀신이었다 라고 기억하고 사건을 재구성하게 될 겁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대부분 평소에 귀신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한테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있었던 일을 본인 스스로가 추억과 끝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강에 놀러 갈 일이 있었고 그날따라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졌으며 불빛 하나 없는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 지점에 시선이 꽂힙니다. 그곳에는 꼭 사람 얼굴 같은 게 있었고 자세히 보니 영락 없는 여자 얼굴이었죠. 그가 버전간 낚싯대는 내게 맺히고 집으로 돌아왔고 혹시나 그곳이 나를 쫓아왔을까 한숨도 못 자고 날밤을 샙니다. 인터넷에서 편하다 거기서 사람이 봐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기승전결이 완성되고 공법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까지만 하면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고 이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공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기이한 경험들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하고 이 신비를 탐구해봅시다.